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이번에 탐사해볼 포인트는 작은 댕골산 포인트와 의왕해수욕장 옆에 있는 갯바위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예전에 제가 짧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영상도 조금씩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번에 가서 긴 영상으로 포인트를 좀 자세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게시판에 태안 포인트 중에 궁금하신 포인트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댕골산 포인트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코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이쪽 정자 앞에 차량을 세우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걸어가서 작은 댕골산 포인트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낚시를 잠깐 진행을 할 거고 작은 댕골산 쪽으로 갈 때는 만조입니다. 풀 만조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쪽에서 낚시를 할 거고 다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의항항 옆에 있는 갯바위로 진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쪽 포인트에서 낚시를 좀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차량으로 복귀하는 코스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서 낚시를 하실 분들은 여기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진입을 하신 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 낚시를 하실 분들은 여기로 내려와서 이렇게 또 진입하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로 진입을 하셔서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낚시를 가기 전에 준비물을 챙기겠습니다. 먼저 방수 파우치 안에 잡다한 것들을 다 넣어 놓거든요. 보시면 꿰미도 있고 그립, 밑그립도 있고 낚시용 칼, 포셉가위, 쇼크리더, 작은 바늘들 이런 것들 이쪽에 모아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비싼 민호 한두 개를 필살기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태클박스에 민호와 메탈들을 한 곳에 모아서 낚시할 때 사용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다니면 밑걸림에 걸려서 끊어져도 하루 낚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로스 코리아에서 협찬해 주신 웜들입니다. 이번에 가서 이 웜들도 사용하면서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 가져갈 낚싯대는 아로스에서 나온 루어대입니다. 제가 이번에 협찬을 받았거든요. 이 낚싯대를 이용해서 내일은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품은 아직 출시가 안 됐고 8월 25일 날 출시 예정인 제품입니다. 이번에 낚시 가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지 감도나 그 다음에 휘임새, 그 다음에 캐스팅 비거리나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방까지 세트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95,000원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태안의 작은 댕골산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태안 쪽에 오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었습니다. 제가 간 날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6시 37분이고 이날 물때는 12물에 만조가 오전 7시 24분, 그 다음에 간조가 오후 1시 43분입니다. 이정표에 써있는 계목항, 의향리 쪽으로 가면 오늘의 포인트 작은 댕골산이 나옵니다. 요즘 더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 탐사하는 게 좀 걱정은 되긴 됩니다. 제가 더위 먹고 쓰러지지 않게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포인트고 자주 다녔던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태안 쪽 포인트를 한동안 안 왔었거든요. 쇼츠로는 태안 쪽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긴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보려고 태안 쪽 포인트를 다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논밭 같은데 안개 낀 논밭의 모습이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태안 쪽 포인트에 가기 위해서는 물때 시간에 맞춰 새벽에 보통 일어나서 나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또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힐링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고 조금만 가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오른편에 보이시는 파란색 입간판이 보이시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좌측으로 가면 그 유명한 백리포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쪽 탐사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언덕을 살짝 넘어서 좀만 더 가면 왼쪽 편에 바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멋집니다. 이제 포인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른편에 보이시는 부분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 왼쪽 편에 보시면 정자가 있고 앞에 갓길에 차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공간이 있으면 이쪽에 세우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제가 간 날은 차량이 한 대도 없어서 차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주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주소지를 내비에 찍고 오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이 공간에 차량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제 낚싯대를 꺼내고 작은 댕골산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낚시용 차로 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낚싯대는 아로스 862ML대고 릴은 다이와 후에고 2500번 릴입니다. 차량을 보시는 것처럼 세우셨으면 이제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길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공사 중으로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지금은 새벽 시간대라 괜찮을 것 같아서 진입을 했습니다. 오른편에 보면 주의사항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 길이 다 흙길이었는데 몇 년 전에 시멘으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바다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 길이 보시기에는 경사가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 와보면 경사가 상당합니다. 짬 시간을 이용해서 협찬해주신 아로스 조이스틱 인쇼어 루어대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보이시는 이 길이 거의 깔딱고개 수준입니다. 낚시하고 돌아올 때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 됩니다. 아로스 루어대를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낭창거리죠. 일반 인쇼어 대보다 확실히 더 연질대입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벼운 루어 던지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부분에 평탄화가 되어 있는데 집을 지으시거나 어떤 건축물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평탄화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새벽 시간이라 공사를 안 해서 출입이 가능한데 공사가 진행 중이면 현장 직원분의 지시에 따라서 출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길이 아주 작은 오솔길이었는데 평탄화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네요.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이런 곳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낚시하면서 평생 사는 건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제 바다의 모습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해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진짜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8분이고 풀 만조가 7시 18분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만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흡연, 취사, 야영행위 절대 안 됩니다. 돌 가져가실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자연석 채취도 안 됩니다. 왼쪽 편에 보이시는 저 부분이 작은 댕골산 포인트입니다. 먼저 저쪽 포인트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만조에 진입하는 거라 중간에 가는 길이 한번 살짝 끊겼다가 물이 좀 더 빠지면은 진입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부분은 우측편에 바른쟁이산 갯바위 포인트입니다. 의왕 해수욕장 왼쪽편에 있는 갯바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벌써부터 힘듭니다. 아직 7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벌써 낚시를 3, 4시간 한 것처럼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조라 갯바위들이 다 잠겨 있는데 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갯바위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는 편하고 이제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솔직히 이런 날은 낚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온도 높아지면 물고기들이 다 먼바다로 가기 때문에 낚시도 잘 안 되고 너무 더워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대처하시는 게 훨씬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벌써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원해지면 올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날 낚시 나와서 좋은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더위에 강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서 낚시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날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이런 날 낚시하실 분들은 물 5리터는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먹어도 갈증납니다. 바다타임 물때 시간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한번 켜봤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날은 그냥 수영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갯바위들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잘 가셔야 크게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더위입니다. 굉장히 덥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인트 영상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긴 했지만 태안은 보시는 것처럼 가는 길목에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꼭 무릎 장화는 신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조 때는 진입하는 공간이 한정적이라 간조 때 가는 것보다 확실히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갯바위를 다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안전해 보여도 웬만하면 다 손을 집으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잡으면서 다니면 미끄러질 일이 또 확실히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낚시를 오래 했지만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마도 갔다가 점프 뛰다 한 번 넘어져 봤습니다. 그래서 갯바위를 다니실 때는 항상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조 때는 평평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지고 갯바위들이 울퉁불퉁한 부분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만조 때 진입을 할지 간조 때 진입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사진 갯바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하도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혼잣말로 욕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다행인데 편집에서 못 거르고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영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상을 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 분은 다른 포인트 영상을 보시고 다른 포인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갯바위 포인트는 자신의 난이도에 맞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킹 루어 낚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포츠 같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서 물고기를 잡고 거기서 또 희열을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일종의 워킹 루어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갯바위를 타면서 느끼는 건데 나이를 점점 더 먹으면 이런 갯바위 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나이가 원빈 소지섭하고 동갑인데 앞으로 이런 갯바위는 2, 3년 그 정도까지 타고 그 이후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은 희망도 있습니다. 간조 때는 그냥 돌밭을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 않은데 만조 때는 빡세긴 빡셉니다. 갯바위를 오르락 내리락 무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만조 때는 피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지금은 풀 만조를 찍고 물이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이 더 빠져 있으면 앞쪽으로 편하게 걸어가면 되는데 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 높은 갯바위를 넘어서 지나가야 됩니다. 양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협찬받은 아로스 루어 때는 옆쪽에 살짝 놓고 두 손을 써서 넘어가겠습니다. 절벽 같은 것을 또 기어 내려가야 됩니다. 물로 그냥 뛰어들고 싶네요. 뛸까 말까 살짝 고민했습니다. 양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를 밑에다 먼저 내려놓고 내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위험한 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접이식 루어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붙잡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로스 코리아에서 루어대를 협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위험함을 감수하고 열심히 포인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를 먼저 내려놓고 이제 두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곳을 내려갈 때는 발 디딜 곳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이제 협찬받은 아로스 코리아 루어대를 가지고 다시 포인트로 진입하겠습니다. 그래도 루어대가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은 곳을 지나갈 땐 항상 미끄러움에 주의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무릎 보호대를 하고 왔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도가니가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낚시 장르 중에서 가장 빡센 장르가 태안 갯바위 루어 낚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태안 갯바위 같은 경우에 보통 30분씩은 걸어야 포인트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산행도 많이 하고 절벽 같은 곳도 많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태안 워킹 루어 낚시가 낚시 장르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힘든 낚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엔 난이도가 몇 배 이상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체 운동에 갯바위 루어 낚시만 한 게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물에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갯바위 낚시는 편법이 안 통합니다. 이쪽이 만조대 끊겨서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조금 더 빠져야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물이 빠질 때 동안 잠깐만 쉬었다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모습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길이 끊겼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넘어가려면 물이 좀 더 빠져야 됩니다. 젖을 생각으로 지나가면 충분히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있기 뭐하니까 낚시를 조금 하면서 물이 좀만 빠지길 기다리겠습니다. 지그헤드에 아로스 코리아에서 협찬해준 롤링 웜을 이용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롤링 웜인데 부들부들하니 액션이 참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탱글탱글하니 제가 물고기라도 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아로스 코리아에서 협찬해 주신 올데이 쿨 후드 티입니다. 햇볕을 완벽하게 얼굴까지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옷이고, 땀 배출도 잘 돼서 굉장히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옷을 입기 전까지는 팔토시에 얼굴 마스크 2건까지 쓰고 햇빛을 차단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막아도 틈새로 햇빛이 들어와서 살이 타거든요. 장갑하고 옷 사이 아니면 목 뒤쪽이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선 낚시를 하니까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줘서 탄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로스 코리아에서 협찬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 낚시 참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제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루어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25일 11시부터 판매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링크를 또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종종 놀래미가 올라오는 구역인데 오늘 과연 또 놀래미가 물어줄지 기대를 하며 캐스팅을 해봅니다. 영상에서 더위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한 50분 정도 됐거든요. 이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잠깐 딴짓했는데 바로 미끌렸습니다. 이쪽이 다 바닥이 돌밭이라 미끌림에 주의를 하면서 낚시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미끌렸을 때 그냥 스프를 잡고 뒤로 당겨서 미끌림을 뺍니다. 다행히 루어가 끊어지지 않고 빠졌습니다. 다시 액션을 주면서 물고기들을 유혹해 보겠습니다. 지그헤드의 웜이 반응이 없어서 메탈 지그로 바꿔서 한번 다시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풀 스윙으로 캐스팅을 못한 이유가 뒤에가 바로 갯바위가 붙어 있어서 크게 휘두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닥이 돌밭 지형은 메탈 지그나 미노우 같은 아이들은 금방 미끌려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액션을 주면서 릴링을 해야 됩니다. 역시 말이 끝나기야 무섭게 미끌려 버렸습니다. 이 메탈 지그 같은 경우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개에 5.7달러에 구매한 건데 개당 1200원, 13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1200원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재밌게 생긴 지그헤드가 있어서 구매해 봤는데 이 제품을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늘은 와이드훅 바늘이고 앞에 지그헤드 모양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싱커 모양으로 생겨서 미끌림에 잘 안 걸리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지그 헤드입니다. 미끌림 안 걸리게 생겼죠. 진짜로도 미끌림에 좀 유리한 편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돌밭인 지역들은 루어가 바닥을 긁는 느낌이 나면 살짝 띄우면서 계속 릴링을 하면서 액션을 주셔야 됩니다. 너무 가라앉혀 버리면 바로 미끌려서 채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 살짝 닿는 느낌이 들면 살살 뛰어가면서 계속 릴링 하시면 그래도 미끌림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미끌림을 피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액션법을 터득하다 보면 10번 던져서 9번 끊어질 거 10번 던져서 3, 4번 끊어지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끌림이 있는 곳들이 고기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미끌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터득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낚시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실 겁니다. 확실히 와이드훅 바늘이 달려있는 이 지그헤드가 미끌림이 덜하긴 덜합니다. 잘 안 걸리네요. 미끌림이 좀 있는 그런 지역에서 광어 낚시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럭이나 놀래미도 잡히겠죠. 이제 무릎장 하나 신고 지나갈 정도로 물이 빠진 것 같아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 왔는데 벌써 지친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한 5시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과 물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41분이고 만조가 7시 18분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 이쪽 길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수영복을 입고 오신 분들은 물때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막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물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려가실 때 혹시 모르니까 꼭 손으로 짚으시면서 내려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오 떨어진다고 손으로 안 짚으시고 두 발로만 내려가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오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와, 힘든다.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의왕해수욕장 옆에 있는 바른쟁이 갯바위도 가야 되는데 다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자른 부분 없이 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진입해야 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던지고 갈까 생각했다가 힘들어서 그냥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간조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덥지만 않아도 갈만은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포인트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기 보이시는 곳까지 또 걸어가야 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작은 댕골산 포인트입니다. 겁나게 힘이 없는데 또 안 던져볼 수는 없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캐스팅을 해봅니다. 기력이 없어서 계속 쉬는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낚시를 하러 온 건지 극기 훈련을 하러 온 건지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럴 때 뭐라도 물어주면 도파민이 싹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두세 번 던져보고 어지러워서 다시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로 돌아가서 에어컨을 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인트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머리채를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돌아올 때는 물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돌밭을 걸어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갯바위만 타고 산만 타서 등산 유튜버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낚시 유튜버입니다.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다리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바로 저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저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땡볕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생각은 태안 쪽 포인트를 영상을 다 찍을 생각인데 어느 순간 제가 동해 쪽에 가 있으면 이 양반이 무릎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작은 댕골산 포인트를
포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선할 때는 그래도 갈만합니다. 이제 진짜 조금만 더 가면 포인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빡세게 가서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빡세게 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현타가 세게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하이퍼 기능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진입을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겠습니다. 왼쪽으로 더 들어가면 저쪽이 백리포입니다. 너무 지쳐서 바위를 잡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가면 포인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작은 댕골산 갯바위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힘들지만 포인트에 왔으니까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광어, 우럭, 놀래미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삼치가 붙으면 삼치도 종종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멸치 들어왔네. 낚시를 하던 중에 멸치들이 물 위로 튀는 게 보였습니다. 베이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큰 입질은 없습니다. 협찬받은 루어대로 뭐라도 건져 올리면 좀 뿌듯할 것 같은데 세상살이가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아로스 코리아의 조이스틱 인쇼어 루어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온 인쇼어 루어대 같은 경우에 빳빳한 느낌이 강조된 로드가 많습니다. 제가 협찬받은 조이스틱 인쇼어 루어대는 연질의 루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빳빳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의 루어대입니다. 밸런스와 조작감이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하드한 루어대 같은 경우 캐스팅할 때 비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루어대는 초리대가 좀 부드러워서 가벼운 무게의 루어도 쭉쭉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질의 루어대 같은 경우에 빳빳한 루어대보다 바닥감도 있는 게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조이스틱 인쇼어 루어대는 바닥감도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루어대는 862ml대인데 전장 길이가 2.59m고요. 그 다음에 이절대고 접었을 때의 길이가 134cm입니다. 그리고 루어 무게는 8g부터 30g까지 날릴 수 있고 합사 라인은 0.6호에서 1.5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로드의 무게죠. 123g밖에 안 나가서 굉장히 가볍고 조작감도 좋아서 낚시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낚싯대 고민하신 분이 계시면 이 낚싯대 괜찮은 것 같습니다. 95,000원에 가방까지 포함해서 다 주기 때문에 가방을 따로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낚싯대에 릴은 2,500번이나 3,000번 딱 붙여서 사용하시면 최고의 밸런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더워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가까이 됐는데 바른쟁이 산 쪽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들물 시간이 오후 1시 40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이쪽에서 쉬면서 낚시를 계속 할지 아니면 바른쟁이 산 쪽으로 또 다시 걸어가서 그쪽 부분 포인트 영상을 찍으면서
그쪽에서 초들물을 맞이할지 몸도 힘들고 날씨는 덥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 수중여 쪽도 물이 더 빠지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쪽 포인트에서도 낚시가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곳을 포함해서 이 앞쪽 라인에서 낚시를 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갯바위 우측편으로 와서 바른쟁이 산 쪽을 보면서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예전에 광어가 좀 나왔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오, 숭어. 우와. 해안 쪽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숭어들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시기에 숭어는 맛이 없어서 잡지는 않을 건데 손맛이라도 볼까 하고 메탈로 던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채비 바꿀 기력도 없네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바른쟁이 산 쪽으로 가서 포인트 영상을 다시 담아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바닥이 많이 드러났죠. 만조를 찍고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풀 만조 때보단 다니기 편합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곳이 있어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만조 때보다는 확실히 수월해 보이죠. 이제 얼추 초이까지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바른쟁이 산 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영상을 찍으러 오기 전에는 항상 낚시에 좀 집중을 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막상 포인트에 오면 포인트의 영상을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무리하게 움직이고 낚시보다는 영상 촬영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격인데 저 같은 경우 예전에도 그랬지만 일을 할 때 한 방에 다 끝내버리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서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이 하나씩 망가졌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성격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낚시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포인트 탐사만 오면 이렇게 성격이 나와서 죽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아까 진입했던 해변에 거의 다다릅니다. 작은 댕골산 포인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바른쟁이산 포인트도 또 재밌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까지 또 언제 가냐.